자,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세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암묵적으로 사용을 했던 용어이긴 했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와 또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서 컴파일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들을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C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링크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실행 파일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프로그램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져서 사용자에 의해서 실행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되어져요. 프로그램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저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창고에서 끄집어내와서 실제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처리가 필요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진 하나의 실행 가능한 파일을 운영체제의 런처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져서 메모리에 탑재되어지고 또 CPU에 의해서 해당하는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명령들이 수행되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 그것을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가 있었죠. 보조기억 장치는 반영구적으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창고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기억 장치는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지는 공간이니까 작업실 정도로 비유를 해봅시다. 현재 내가 창고에 각종 도구나 재료들을 쌓아 놓았다가 현재 그 창고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처리들을 수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창고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창고에 쌓여진 내용을 끄집어내서 내 작업장에 펼쳐놓고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창고에다가 넣을 때에는 뭔가 잘 쌓아놓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지는데, 반면에 작업장에 끄집어냈을 때는 사용하기 좋게 펼쳐놓는 작업들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된 실행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인 메인 메모리에 펼쳐놓은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CPU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 중인 그런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을 통틀어서 프로세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만이 프로세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으면서 CPU와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처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PU 내의 어떤 활동 정보들과 같이 연관되어진 그 모든 것이 프로세스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는 그 자신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할당받게 되어질 거예요. 다만 현재 시스템에는 CPU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 체제에서는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현재 CPU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만이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메모리에 탑재되어져서 지금 당장 CPU를 할당받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입출력 장치에 대한 처리가 끝나기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프로세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이후 CPU의 사용 중인, 즉 CPU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레지스터에 의해서 어떤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통해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라든가, 스택 포인터를 통해서 스택의 최상단을 가리킨다든가 하는 이런 정보들과 같이 연동되어지는 일종의 능동적 실체를 가리키게 되어지고, 이런 프로세스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작업장에서 어떤 기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고 실행되어지다가 일시 중단되어지기도 하고 다시 재개되어지기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 하나 주의할 것은
프로세스라는 용어는 프로세서라는 용어와는 다르다라는 것 좀 주의를 하세요. PROCESSOR로 끝나게 되는 프로세서라는 것은 보통 우리 CPU의 그 P자가 프로세서의 약자인 거잖아요. 어떤 처리를 담당하는 장치 혹은 기계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다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라는 의미는 프로세서가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명확하게 구분을 해둡시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저장 장치에 다양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상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물론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움을 받게 되겠죠. 우리 윈도우 같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운영체제이다 라고 한다면 바탕화면이나 시작 메뉴에 있는 단축 아이콘을 클릭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어지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선택되어진 프로그램이 보조 기억 장치인 디스크로부터 읽혀드려져서 주기억 장치인 메인 메모리에 탑재되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이때 그저 보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져 있는 바이너리 그대로 메인 메모리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펼쳐놔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소위 여기에는 창고 같기 때문에 잘 쌓아놓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실제 CPU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명령과 데이터들이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놔지는 그런 작업들이 수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힙 영역이나 스택 영역과 같은 어떤 그런 정보들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펼쳐진 프로세스들이 여럿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내 시스템의 하나의 CPU는 그 다수의 프로세스 중에 어느 하나와 상호작용해주면서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분의 명령들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데이터들을 처리해주는 과정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될 것이에요. 현재 당장 CPU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나름 사용자 입출력 장치로부터 어떤 처리를 전달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라든가, 혹은 시분할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기까지 대기해주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가리키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인 시분할 시스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단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은 다수의 프로세스들의 집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 그저 어느 하나의 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수행되어지기보다는 시분할 시스템도 다중 프로그래밍의 한 사례인 것이잖아요. 따라서 현재 다중화되어져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 의해 관리되어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저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체제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수행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CPU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었다라고 한다면,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수의 프로세스들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빈번하게 교체해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사용자 응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즉 대화식 모드로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프로세스가 갖는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일단 운영체제는 사용자에 의해 실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을 보조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들여서 메모리에 적절한 형태로 펼쳐놓은 형태로 적재하게 될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현재 프로세스를 적재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를 적절히 할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할당되어지는 영역들을 적절히 구분해서 프로그램 코드가 할당되어질 곳, 또 전역 데이터가 할당되어질 곳, 그 다음에 힙이나 스택이 할당되어질 곳 등으로 나누어서 구성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각 프로세스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짐으로써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메모리 영역에는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또 유지 관리해주는 총체적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운영체제 중에서 그 핵심적인 커널 부분이 담당하겠죠. 이 커널은 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유지 관리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즉, 프로세스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생성한 것으로서 이 운영체제의 커널은 각각의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관리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런 프로세스들의 정보를 PCB라고 불려주는 프로세스 제어블럭이라고 불려주는 하나의 구조체 형태로 각 정보들을 유지 관리하게 되어져요. 더불어서 이 PCB 정보는 커널 영역에 저장되어지는 프로세스 테이블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배열을 통해서 유지 관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관리되어지는 내용으로는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 정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마다 고유한 식별값으로서 하나의 아이디를 부여한다라든가 현재 프로세스를 위해 사용자 공간에 할당되어진 메모리 위치나 또 그 크기 같은 정보라든가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정보나 동기화를 위한 정보 혹은 스케줄링을 위한 정보 등등을 각 프로세스마다 유지를 해주게 되어지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커널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실행하고 대기시키고 또 다시 재개하고 혹은 종료하는 등 전체적인 한 프로세스의 생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윈도우 10 시스템에서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목록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작업관리자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동시 수행 중인 프로세스들에 대한 목록과 더불어서 CPU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메모리는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스크 입출력이나 네트워크 입출력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리눅스 시스템에서도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령어로서 PS라는 명령이 있어요. 프로세스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인데 이 PS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서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현재 실행 중인 형태로 메모리에 펼쳐진 것이 프로세스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가정해 보기를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번 실행되어지게 되어지면 그저 기존에 실행되어진 것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같은 실행 파일이 실행되어졌다 하면 그 실행 파일로부터 만들어진 프로세스들은 독립적으로 생성되어지는 특징들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을 3번 실행시키게 되어지면 그 3번 실행되어진 각각의 경우에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각 프로세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서들을 편집하는 등의 처리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운영체제는 이렇게 다중 인스턴스 되어진 프로세스들을 각각의 독립적인 별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처럼 취급을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체제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번 실행되어졌다라고 하면 각 프로세스를 위한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영역 중에서 코드 영역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뒤에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각 프로세스마다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주고 또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독립된 별개의 프로세스처럼 취급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세스가 접근할 수 있는 주소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